갈등 상황에서 리더가 신뢰를 지켜내는 방법은 4가지죠. 네. 첫 번째,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등 상황을 드러내기. 두 번째, 사실관계 확인하기. 세 번째, 그 갈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약해주기.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리더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코칭 파트너 코치 문상숙입니다. 리더십은 언제 빛이 날까요? 팀이 평화롭고 성과가 좋을 때? 아닙니다. 리더십의 힘은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발현됩니다.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업무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부서 간에 서로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사소한 것에서 불똥이 튀곤 하죠.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리더가 어떻게 그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갈등이 생겼을 때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 상황이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팀 내 또는 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리더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등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에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조금 절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더께서 공정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고 좀 노력해 주시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또 갈등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대화의 장을 좀 먼저 열어주시면 갈등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팀원들은 완벽한 해결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 과정을 관리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갈등 상황에서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은 그대로 신뢰 자본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팀을 뭉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신뢰를 잘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갈등이 무서운 거는 사실 그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팀이나 조직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 속도 때문이죠. 제가 한 연구개발팀에서 있었던 일을 예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A 연구원은 속도, 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B 연구원은 아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논쟁 자체는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과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좀 심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속도가 중요하지, 기간이 중요해, 이렇게 합시다 라고 딱 잘라서 상황을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을 주장했던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 얘기는 제일 들어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 팀장은 안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소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회의에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뒤로 빠져나게 된 거죠. 그리고 팀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우리 팀장님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안정성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지? 이처럼 갈등을 대하는 리더의 태도는 신뢰를 올려주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리더들이 갈등 상황에서 흔히 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들기입니다. 특정 구성원의 의견만 전체적인 얘기를 파악하지 않고 편을 들어주거나 내가 친한 사람들을 감싸게 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팀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기예요. 갈등이 생기면 리더는 그냥 두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피하고 싶습니다. 덮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갈등은 덮어도 덮이지 않고 그 안에서 골마가게 마련이죠. 셋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예요. 리더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특히 권위적으로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쉬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구성원들은 중재자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는 일시적으로는 리더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가지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신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리더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갈등을 드러내고 인정해라. 많은 리더들이 갈등이 생기면 덮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괜히 잘못 말 꺼냈다가 일이 커질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갈등을 덮는 순간 구성원들은 우리 리더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리더가 할 일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연구원이 갈등하고 있을 때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한쪽은 안정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같이 모아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신제품을 잘 만드는 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리더가 갈등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현명하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구성원들이 받게 될 거예요. 갈등을 인정하는 순간 리더는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신뢰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갈등을 인정하신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갈등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을 왜곡하거나 제각각 기억력이 다 다릅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운영팀하고 개발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운영팀에서 장비 세팅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말을 하고, 운영팀에서는 엔지니어가 세팅을 잘못했다 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더가 등장해서 이거 그래서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묻게 되면 이 두 팀은 더 감정적이고 더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리더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두 팀의 말씀 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죠.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자 감정은 줄어들고 모두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듯 갈등 상황에서 리더의 첫 질문이 상황을 잠재우는 가장 큰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갈등 상황을 드러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냐?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요약해 주세요.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양쪽이 모두 내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의견을 들어보고 경청하고 요약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은 일정이 촉박하니까 일정에 맞춰서 제품 생산 계획을 세우자라는 말씀이시고, B 연구원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안정성을 좀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A, B 두 사람 모두 리더가 내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가 내 얘기를 공정하게 다 들어주고 반영했다라는 점만으로도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진짜 문제의 본질인 시간 또는 안정성, 이런 팩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가 내 얘기를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론, 이런 거는 있기가 어려워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가 리더의 신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면 팀원들은 그 결정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일정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기보다는 리더의 뜻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확률이 아주 높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에요. 리더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제대로 설명만 해준다면은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리더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가 신뢰를 지켜내는 방법은 네 가지죠. 네, 첫 번째,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등 상황을 드러내기. 두 번째, 사실관계 확인하기. 세 번째, 그 갈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약해주기.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리더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전략을 뜯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거창한 리더십 훈련은 아니에요. 오늘 당장 회의실에 들어가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원칙만 잘 서 있으면 너무 잘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리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도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쌓아가는 그런 리더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